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큐리옥스는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세포 분석 공정이란 투명한 세포를 잘 관측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의 세포를 염색하는 것, 이거를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염색을 해서 현미경 또는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세포에 색소를 입혀서 구별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세포의 세척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세포를 원심 분리기에 넣고 빠르게 돌리면서 세포층을 분리하는 수작업 100%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특히나 원심 분리기에 넣고서 돌리면 중력의 600배 수준의 높은 원심력으로 검체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포 손실과 변형, 잔존물 처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 또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큐리옥스가 개발을 했다는 거죠. 라미나 워시라는 것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데요. 원심 분리기가 없이 세포를 세척하고 염색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처리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손실과 변형이 없이 세포 분석이 가능하고 실험자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 분석 시간을 5분 남짓으로 엄청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라미나 워시의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법과 비교해서 보시면 기존 공정 대비해서 작업 시간을 80% 감소시킬 수 있고 세포 손실이 없기 때문에 높은 데이터의 재현성과 정확도를 자랑하고요. 세척에 필요한 작업수 또한 2번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약이나 소모품 등등 훨씬 절약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FDA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참여하는 세포 분석 표준화 컨소시엄에 가입한 유일한 분석 공정업체라고 하고요. 2024년에 세포 분석 표준화 관련된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라미나 워시가 분석 공정 표준으로 채택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니까 기술력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고객사도 보시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등 글로벌 빅파마 20여 개 중에서 18개의 기업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요. 뭔가 기대를 할 만한 측면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세포 분석이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큐리옥스도 덩달아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도 제조사가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듯이 큐리옥스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이 세포 치료제가 대중화되지 않은 분야라서요.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막 발생하고 수익성을 또 갖추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현재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조금씩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가는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을 거고요. 이것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파러스 아이바이오가 상장일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죠. 자, 그럼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경쟁률은 19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 688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렇다면 파러스 아이바이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긴 한 거죠. 큐리옥스가 신약 개발 회사는 아니지만 파러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는 13,000원에서 16,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24.2%밖에 안 됐고 반면에 하단 이하의 비율은 74.7%나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특히나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회사와 주관사는 공모가 하단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공모가를 13,000원에 확정을 지었죠. 사실 이런 신청가격 분포표라면 하단 미만의 확정을 해줬어야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가능할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건수 기준으로 1.16%, 수량 기준 2.63%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3개월과 6개월 비중은 전혀 없이 단기 확약 신청권들만 있어서 퀄리티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누가 봐도 좋지 않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정리할게요. 1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82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4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일부터 2일까지,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8월 10일. SK제 10호 스펙을 제외하고는 지금 4종목의 상장일이 겹친 거예요. 키움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자,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7.41% 정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9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9.93%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기타 주주, 기존 주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쭉 살펴보면 거의 다 8,833원에 발행을 했고 2021년에는 12,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투자는 12,500원에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8,833원이라는 거죠. 투자 단가가. 그러면 공모가 13,000원보다는 한참 아래고요. 그나마 그래도 시리즈 C, 마지막 투자 때 들어온 기관들은 공모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모두 다 공모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은 좀 높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투자 단가가 12,500원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하고 싶어서 13,000원을 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행사 기간이 도래한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17만 6천 주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장일에 실제 행사 가능한 수량은 36,156주.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0.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동시 상장이면서 유통 물량이나 유통 가능 금액도 그냥 저냥 애매한 수준이면서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면서 공모가는 밴드 하단 대비해서 할인이 없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하고 조건이 아주 비슷해요. 물론 파로스보다는 큐리옥스가 조금 더 가볍기는 합니다. 근데 동시 상장 4종목 중에서는 큐리옥스가 가장 무겁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이오 성공 공식에 부합을 하려면 수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부진할 때에는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추가 할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아야 되며 프리-IPO의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오히려 높아야 된다. 이런 조금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큐리옥스는 공모가 하단 대비해서 우선 추가 할인이 없었고요.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요. 또 유통가능 금액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얘기했듯이 동시 상장하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가장 무겁고요. 프리-IPO는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공모가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이 공모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시 상장일에 큐리옥스는 손실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기대하면서 또 매수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참고만 해보시라고 제 맘대로 주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바이오 소부장 관련주들을 찾아봤어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대정화금, 알미코젠, 마크로젠, KM, ABL 바이오 등등의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들만 참고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신약 후보 물질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는 그냥 진짜 소부장 기업들만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대정화금과 KM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의 퍼가 10배 미만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리옥스의 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75억 원에다가 평균 퍼 8.78배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8,215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13,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36.81%, 공교롭게도 파로스의 상장일 종가 기준의 초익률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총 정리하자면 큐리옥스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성공 공식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모가를 굳이 좀 고수하려고 애쓴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본 주가는 사실 논리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사기업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회사 측이 제시한 면역 진단 기기나 체외 진단 장비 회사들, 바디텍메드나 나노엔텍 이런 친구보다는 바이오 정말 소부장 기업으로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때 직접 필요한 장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는 제가 언급한 기업들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공교롭게도 25년 추정순위 기반으로 계산한 주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마이너스 수준이라서 상장 당일에 파로스가 떠오르기는 했어요. 뭔가 동시상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상장일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로스는 환매 청구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청약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큐리옥스는 지금 환매 청구권이 없으니까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아마 패스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단점 정리 다시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나마 지금 마지막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어서 상장 후에 공모가 위로 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게 바로 상장 당일이 될지 아니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일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리스크가 더 눈에 띄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을 하시죠. 균등 물량은 17만 5천 주고요. 일반 등급은 2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1억 3천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증거금 13만 원 필요하겠습니다. 자, 5개 종목, 청약이 겹치는 5개 종목 조건들만 쭉 써놨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아마 코츠테크놀로지와 SK증권 제 10호 스펙 정도는 비례까지 풀청약을 하고 나머지 2개 스펙에도 비례까지 조금 배분해서 들어가 볼 것 같기는 해요. 큐리옥스는 패스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자료 다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5종목의 경쟁률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